앵커 내년 7월 첫 비행에 나설 예정인 한국형 전투기 KF-X의 스텔스 외형이 공개됐습니다. 현재는 4.5세대 전투기지만 기술 발전에 맞춰 성능을 향상시켜 5세대 전투기로 진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의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부터 국내에서 제작된 한국형 전투기 KF-X가 능남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날개 너비는 11.2m, 길이는 16.9m로 F-16보다 크고 F-18과 비슷한 크기로 스텔스 형상을 갖췄습니다. 일부 무기와 엔진은 해외에서 도입돼 부품 비용으로 환산한 국산화율은 65%인데 정부는 국산화 비율을 더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의 20%를 내기로 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전선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지만 대안이 마련돼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 공동개발이 무산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우리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이 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되겠죠. 이미 항공기까지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KF-X는 8조 8천억 원을 들여 노후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를 새로운 기반 전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기술 발전을 고려해 2026년까지를 초도 개발, 2028년까지를 2차 개발로 나눠 최신 기술로 전투기 성능을 진화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이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F-X 개발 책임자 4.5세대 전투기로서 4세대 전투기를 능가하는 비행기동 성능과 AESA 레이더를 포함한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래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업체가 기술 전수를 거부한 아이언버드라고 불리는 캐리어 실험동은 전투기가 비행 중 받는 부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팀이 독학으로 구현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는 오는 4월 CJ 1호기 출고를 거쳐 내년 7월 초도 비행을 통해 창공으로 처음 날아오르게 됩니다. 2.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X 심층 분석. KF-X는 4.5세대 전투기다. 현재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 KF-16과 F-15K가 4세대 또는 4.5세대로 분류되며 미국의 F-22와 F-35가 5세대로 분류된다.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한 KF-X는 스텔스 외형을 갖춰 F-22 랩터와 유사한 형태였다. 당장은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성능 개량을 고려한 것이다. KF-X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약간 낮은 성능의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길이 X-폭 X 높이 16.9, X 11월 2일, X 4월 7일. 2. 최대 이륙重량 24.5톤 3. 최대 속도 마하 1월 8일 예상 4. 무장량 7.7톤 5. 무장 대수 10개, 니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X4. 니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X2, 니은 그 외 공대지 미사일 및 폭탄, 보조 연료 6. 예상 RCS 수치 0.5 수준의 세미 스텔스이나 블록 3까지 F-35E와 비등한 RCS를 목표로 하고 있음. 7. 전투행동 반경 한반도 전역 F-16이 933km의 전투행동 반경이고 한반도 남북 길이는 약 1200km. 동서로 700km, 경북내천에서 독도까지 약 350km, 강릉에서 독도까지 약 300km, 평택에서 독도까지 약 450km. 따라서 독도 상공을 고려할 때 전투행동 반경이 1100km 정도 되거나 현재 A-50 전투행동 반경이 약 300km라면 급유기 도입 필요. 주요 개발 일정 KF-X 엔진 자연 환기 구조 설계. 기존 전투기의 경우 엔진과 엔진을 감싸고 있는 엔진베이에 구비된 강제 환기 장치를 통해 터보팬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했는데 이는 항공기 이륙 전에만 활용됨에 따라
중량 및 비용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KEFX는 두 엔진 노즐 사이의 환기구를 형성하여 엔진 작동 시 인접한 노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저압을 이용해 환기시키는 자연환기 구조로 설계하였고, 이를 통해 엔진을 냉각시키고 내부의 인화성 물질이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화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기 구조 설계는 기존의 강제 환기 장치보다 구조적으로 간단해서 중량을 절감할 수 있으며, 노즐 후방에서 발생하는 저압의 세기는 엔진 출력과 비례하므로 엔진 출력이 높아질수록 내부 환기유량도 증대되어 고출력 엔진일수록 증가하는 엔진의 온도를 자연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EFX를 위한 스텔스 및 메타 스텔스 기술 개발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의 계획은 KEFX 블록 1을 실전 배치한 이후 향후 블록 3 개량 사업을 통해 KEFX에 내장형 웨폰 베이를 장착하고 램 도료와 기타 절연 재료 등을 적용함으로써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게 할 계획임. 하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이 개발한 유연 메타 표면 흡수체 기술은 얇고 유연한 플라스틱 필름의 임세용 프린터를 활용해 메타 전도성 잉크로 레이더 흡수 성능을 갖도록 그린 다각형 도면 형태를 갖는 램 필름. 이렇게 스텔스 성능을 갖추도록 인쇄된 유연한 필름을 KEFX 전투기 표면에 붙이는 형태, 즉 자동차에 랩핑 필름을 붙이는 것처럼 부착함으로써 광대역 스텔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필름형 코팅의 장점은 기존의 램 도료처럼 특수하게 관리되는 전문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며,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하므로 외부 온도 변화, 특히나 비와 수분 등에 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조종석에 탑승한 조종사의 헬멧이 전투기보다 훨씬 높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형성하므로 반드시 조종석 유리도 스텔스화될 필요. 하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은 KEFX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핀 소재를 사용한 스텔스 유리, 전문적으로 전도성 코팅 재료도 함께 공개. 국내 국가연과 카이가 개발 중인 전도성 코팅 기술도 항공기나 전자업계에서 널리 사용 중인 ITO 필름 코팅, 즉 아크릴 계열 투명 유리창에 10에서 20나노미터 두께의 ITO 필름을 코팅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국내 개발된 ITO 코팅의 성능은 X밴드 대역 주파수 대역에 대해 수직, 입쇄된 레이더파에 대해서는 90% 이상, 경사 입쇄된 레이더에 대해 80% 흡수율을 달성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고비가 많은 KEFX 사업. 첫 번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작년 9월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 악화의 핑계로 KEFX 개발에 지원하기로 한 전체 분담금 1조 7천억 원 가운데 2,200억 원 수준만 납부한 상태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2021년 시제 1호기 출고, 2026년 체계 개발 완료 등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우려된다. 두 번째, 미국 정부의 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 또 다른 문제는 4대 핵심 기술이다. 원래라면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를 구매하는 대가로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EFX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 의회가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하여 직접 4대 핵심 기술을 개발해야 했다. 다행히 작년 9월 노력 끝에 KEFX 전체 체계에 대한 CDR을 통과하며 4대 핵심 기술이 개발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하며 시제 제작에 돌입하였다. 세 번째, 미국산 무장체계 수입 거부.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상호 운용을 강조하여 자국의 무기를 수입하게 하거나 무기체계에 편입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연말 미국 측은 KEFX에 장착할 무장체계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며 통보했다. 이에 유럽산 무장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미사일의 국산화 작업에도 돌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술 이전이 늦춰질 전망에 기한 내 개발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향후 KEFX의 가능성.
아직 시제기도 등장하지 않은 KF-X의 수출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X의 수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일단 KF-X를 국제협력 형태로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IF-X에 걸고 있는 기대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 2020년대에 신규 개발되는 전투기의 숫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고 국제 외교 관계 등을 감안하면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역시 KF-X의 수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일례로 국제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미국이 전략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F-35의 독주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본조차도 이미 완성한 X-2 선진기술 실증기를 바탕으로 하는 차세대 국산 전투기 F-3의 개발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배겨 대규모의 F-35 추가 도입을 결정했을 정도다. 그러나 F-35를 도입할 수 있는 국가의 숫자는 제한적이며 미국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F-18 혹은 F-16의 성능 개량 수출형의 경쟁력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는 빨라야 2030년대가 되어야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존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 등 기존 4세대 혹은 4.5세대 전투기의 성능 개량 수출형은 오히려 미국의 F-18 혹은 F-16 성능 개량 수출형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다. 즉 현재 개발 중인 KF-X가 F-35보다 저렴한 운용비, 기존 4세대 혹은 4.5세대 전투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추게 된다면 T-50 이상의 수출 성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이 KF-X 사업 성공 시 전투기 시장의 강자로 떠오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미국이 기술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4대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고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 국산화에도 힘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초기 개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선 국방기술력을 높여 막강한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초석이자 진정한 선진 강대국으로 외세의 눈치 보지 않고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대한민국이 됨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